네, 2022년 매일신문과 화성산업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부동산 토크쇼.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수아입니다. 예, 부동산 먹고 즐거운 파티. 예, 오늘 그 부동산 토크쇼의 진행을 도와줄 TV 매일신문 야수 권성훈입니다. 오늘 네. 요 토크쇼를 우리 정 아나운서님 도와서 네. 열심히 윤활유처럼 잘 흘러가도록 돕겠습니다. 네, 너무나 든든한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성파크 드림 TV, TV 매일신문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최근까지 이어진 정부의 지속적인 대출 규제와 공급 물량의 과잉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사실 많이 위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6월 30일 국토교통부가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지역을 재검토했는데요. 수성구가 투기 과열지구 지정에서 해제됐고 대구 7개 구군과 경산시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번 규제 해제 결정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화성산업과 매일신문은 소비자에게 더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21년 여름에 이어 2022년 신년 부동산 토크쇼를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예. 네. 지난해 그 부동산 토크쇼가 또 많은 조회수와 많은 또 사랑을 받았거든요. 네. 올해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토크쇼는 총 3회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2022년 대구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 또 두 번째는 부동산 절세 꿀팁,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집 마련, 지금이 기회다 아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본 내용은 부동산 투자나 투기를 위한 목적은 절대 아니며 지역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현황과 흐름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본 프로그램에 의의가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먼저 대구 경북 부동산 분석학계 우리 송은배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오늘 가고 있습니까? 네,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만은 부동산 시장은 냉골인데요. 오늘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아주 핫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날씨만큼이나 핫하게 좋습니다. 예, 건강부동산 총괄대표 우리 차정혜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정혜 소장입니다. 요즘 질문은 내용들이 비슷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면밀히 하나하나씩 또 숫자로도 제가 분석을 해왔으니 설명을 알차게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뢰도 높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성문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이신 우리 안태경 회계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태경 회계사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예. 그리고 1년 동안 부동산 관련 세법이 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많이 바뀐 와중에 중요한 부분만 찝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임포턴트한 부분만. 네, 예.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병진 대리님 오늘 처음 뵀는데 네. 실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0대입니다. 아, 그래요? 정말 동안 네. 훈남이십니다. 우리 화성산업의 정비사업파트의 우리 김병진 대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산업 정비사업팀 김병진 대리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부동산 토크쇼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긴장되는데요. 옆에 패널분들과 함께 떨지 않고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목소리가 하나도 안 떨리네요, 그죠? 예, 역시 대범한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해서 아주 든든하고요. 오늘 좀 알찬 정보들 또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네 분 우리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우리 지역 2022년 부동산 시장 동향 및 전망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원배 이사님, 최근 우리 지역 상반기에 얼마나 많은 공동주택이 공급됐는지 한번 짚어주시고 또 입주 물량도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냉골입니다. 이 어려운 주제가 처음부터 훅 들어오는데요. 네. 예, 제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네. 부동산 거래의 어려움으로 이 고충을 토로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공급이라고 했을 적에 우리가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은 지난 상반기까지 아파트 공급된 게 한 14,000세대 되는데 올해는 상반기까지 공급된 게 4,500세대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공급이 많이 줄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분양은 많이 증가했어요. 작년에 미분양은 아주 적었는데 올해 미분양 전국에서 최대로 많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은 적은데도 불구하고 미분양이 증가했는 거는 지난 연말에 아파트 물량 밀어내기가 많았습니다. 그 밀어내기에서 분양이 좀 저조하면서 이게 오늘날 미분양으로 많이 쌓였고요. 두 번째 이제 질문에 입주 물량인데 대구의 이제 입주 물량이 작년부터 조금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우리 아파트가 한 17,000세대 입주했다면은 올해는 이제 2만 세대 입주합니다. 그러면 2만 세대 입주가 많냐 적냐를 따져보면은 그다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올해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거죠. 그럼 이어서 차정혜 소장님, 올 상반기 우리 지역 부동산 경기가 사실 타 지역보다 좀 더 힘들었다고 생각이 네네. 듭니다. 네. 이 상반기 매매가와 거래량은 좀 어땠습니까? 대구에는 전세나 매매가 2천에서 한 3천 건 정도가 월 평균으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저희가 조정지역을 맞이하기 전에 전국적인 본격적인 상승기가 있었어요. 그때 2020년 12월이 되면 6천 건을 돌파를 합니다. 그때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정지역으로 간다. 전국이 웬만한 지역을 빼고는 모두가 조정지역이 되면서 뭐 매도, 매수, 증여 등등의 거래가 많아서 월 한 6천 건이 돌파를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 조정대장 지역으로 묶이고 2021년을 맞이합니다. 그때는 이제 각종 규제가 넘쳐 이제 흐르는 거죠. 이제 심리가 조금씩 저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줄 수밖에 없고 그 거래량이 약 2,000건 정도로 거래되다가 21년 하반기부터는 거래량이 1,000건대 단위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22년 1월 현재 약 6월까지 한 600에서 700건 월. 자, 그러면 5년 추이로 봤을 때 평균 한 3분의 1 정도의 데이터입니다. 대구 전체의 거래량입니다. 근데 이 매매가라는 것도 우리가 조정지역을 맞이하면서 규제가 시작할 때 이미 약 보합에 가고 있었어요. 약 보합에 가고 있던 가격이 2022년이 되면서 마이너스 1% 내로 하락 기조로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뭐 빙하기다, 뭐 먹구름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까? 네, 많이 빙하기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0년에 비하니까 반에 반 토막 났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호재가 있었거든요. 이제 수성구에 그 2개 과열지구가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대구의 7개 그 구군과 경산시가 조정 네네.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시장 흐름 속에서 이게 호재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왜냐하면 6.1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때는 비규제 지역이 지정이 안 됐을 때예요. 예. 근데 대구는 그 이후에 잇따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비규제 지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6.1 대책에서 뭔가를 만들었던 것들이 비규제에서는 더 완화가, 부동산 규제는 조금 더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량이, 그러니까 기존에 적체되어 있는 공급량과 이제 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공급량들이 겹쳐서 예. 나오고 있는 거죠. 화성파크 드림TV, TV매일신문 구독, 좋아요 쏘세요. 지금 지역에는 대부분의 신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역 내 상반기에 얼마나 많은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나요? 먼저 올해 분양된 현황을 살펴보면 7월까지 약 5,800여 세대가 분양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정비사업 물량은 한 130여 세대로 작년 분양을 예정했던 정비사업 단지들이 시장 상황 악화로 인해서 분양 시기를 지금 조절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비사업 현장의 경우에는 이제 정비사업 특성상 금융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또 각종 용역비들이 지속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분양 시기 조절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약 6,000세대 정도의 분양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3040 훈남 우리 김병진 대리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060 훈남 우리 성원배 이사님 공부 좀 하고 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불균형이 좀 심화되고 있다고 봐요. 공급이 좀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수요와 공급이 가격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네, 우리가 뭐 경제 이론으로 따져보면은 수요보다 초과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가격은 안정이 됩니다. 예. 그런데 수요는 이만큼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면은 가격은 올라가게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우리 경제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해서 작년 2021년까지 4년 동안 무려 11만 세대나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초과 공급을 많이 했으면은 가격이 안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공급될 동안에 마치 우리 부동산 시장이 넘일처럼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요.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이렇게 공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 이렇게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까?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공급 시기에는 옆에서 오는 분양 가격에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부동산 분위기에 업되는 거에 상승해서 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물량들이 입주로 도래가 되는 거죠. 입주를 도래되니까 당장에 내가 살던 집을 처분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실제로 입주를 해야 되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날 대구의 아파트 가격이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가 많다 적다고 할 적에 그러면 이 기본 수요는 어디서 발생이 될 거냐 보면은 우리가 신규 수요가 있어요. 예. 우리 대구에는 1년 동안에 8,000쌍 정도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이 8,000쌍이 어디에 살까요? 대부분 신규 아파트도 갈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은 새 아파트 전세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경제 형편에 따라서 또 월세로 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택을 필요로 하는 신규 수요인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녀가 크면은 학군에 따라서 또 이제 이전 수요가 발생되기도 하고, 또 작은 평수에 살던 사람이 또 큰 평수로 옮겨가는 이런 이제 이전 수요도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예, 주택이란 것은 한번 사고 나서도 또 시간이 경과하면은 좀 더 큰 평수에 살고 싶고, 또 더 나은 지역에 살고 싶고, 그래서 이런 수요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송은배 이사님의 부동산 경제학 원론 잘 들었습니다. 네, 뭐 이 수요와 공급 외에도 뭐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어서 안태경 공인회계사님, 주택과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바로 세금 관련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 규제 지역 변동으로 인한 세금 관련 사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규제 지역의 이제 변동이 대구는 조정 대상 지역이 대구 전역에서 수성구를 제외한 지역이 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고, 투기 과열 지구는 수성구만 지정되어 있었다가 해제되었습니다. 기존의 이런 규제들은 투기 과열 지구 쪽은 이제 대출 한도 축소 등 좀 금융 쪽에 규제가 많았다면, 조정 대상 지역 쪽에는 양도세, 중과세 등 세금 쪽에 제한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수성구와 이제 비수성구는 이렇게 또 세금에 대해서도 달라지게 되는데, 주된 차이는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이제 적용이냐 비적용이냐인데, 일반 지역에서는 집을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집을 팔았을 때는 이제 기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기본 세율은 6에서 45%까지 가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으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다 플러스 20%, 3주택자는 기본 세율 플러스 30%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의 3주택자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45% 플러스 30% 하니까 75% 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집을 이제 장기로 보유하면 공제를 해주는 비율이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는 아예 이 공제조차도 안 해줘 버립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는 비과세인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또 2년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 적용을 해줬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해서 이제 이사를 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든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런 법에 정한 사유가 되는 사람들은 일반 지역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은 1년 이내에 팔아야지 이제 비과세 규정을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타이트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정 대상 지역과 아닌 지역의 세부담 차이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정부에서는 또 2022년 5월 9일에 또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다주택자의 이제 중과세를 또 배제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렇게 설명해줬던 중과세 차이가 없어지게 되고, 그럼 이제 이 차이는 이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는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양도를 하더라도 기본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해준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중과세가 아니고 1년에 한시적으로 기본 세율인 6에서 45%,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이제 공제를 해주니까 기존과 같이 이제 중과세 부담은 좀 없어지게 된 거죠.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하반기 우리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의 시장 결산은 희망 고문이었다.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될 거냐? 하반기는 화성파크드림 TV, TV 매일신문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